번째, 추석 민심이 꿈틀거렸다. 일단 여론조사부터 좀 볼까요? 감독님, 매주 월요일 발표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그 그래프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이게 27%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한 3% 떨어졌습니다. 27%인데 이게 윤 정부 들어와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 중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 조사는 20%였죠. 네네. 간당간당. 네. 앞에 이자는 유지를 했는데 그것 역시 한국갤럽 그 윤 정부 들어와서 조사한 것 중에 최저치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 부정평가는 68.7. 그 다음에 한국갤럽은 70%가 나왔는데 갤럽하고 리얼미터하고 조사 방식이 이제 직접 사람이 전화 면접하느냐 ARS 기계음 조사냐 그건데 추세상으로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갤럽에서는 그때 부정평가 1위로 등장한 게 이제 의료 대란이었는데 네네. 예. 그 가장 큰 건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료 문제가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가장 큰 문제다. 일단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가 지지를 제대로 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의정 갈등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6개월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해결되는 그런 실마리가 보여져야 되는데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뭐 이렇게 얹힌 것 같은 뭐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좀 내려가고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얹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예. 그다음 오히려 이러다가 더 큰일 벌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지려고 져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의정대란은 의정대란의 문제대로 예. 그런 그 불안과 걱정이 있는 것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그래도 좀 꺾여지는 모습을 사람들이 그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모습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신 지 벌써 2년 반이 됐는데 임기 절반이 되도록 대통령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러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100% 퍼펙트한 대통령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뭐 이것저것 그다음에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의도는 굉장히 선했는데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내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은 이러이러하다 좀 송구스럽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대통령이든 영부이든 한마디 이게 사과 말씀하면 마음이 풀어지는데 그 한마디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아이고 꽁꽁 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좀 이렇게 실수했다 이 한마디만 있으면 그냥 다시 그냥 낄낄 웃으면서 그래 친구야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관계가 더 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여기저 이렇게 혼자 고군분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을 느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런 지표로 이제 결과 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우리 정법대님 말씀에 거의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여론조사 분석하는 데 있어서 네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저 의료 문제가 이제까지는 대통령 지지율 그 올려주는데 또 그 받쳐주는 견인차 역할을 했거든요. 긍정평가 1순위가 의료개혁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부정평가 요인 1순위가 의료대란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내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면 강점이었던 것이 약점으로 바뀌었다. 네네.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네네. 강점이 약점으로 바뀐다? 네네. 단지 지금 뭐 낮은 수치도 수치지만 강점으로 작용했던 게 약점으로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아픈 대목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 갖고는 이렇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 또는 무슨 후보 지지율,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이거는 조금 나눠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 방식이 다릅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러니까 이게 경쟁자가 없어요. 오롯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 평가냐 부정 평가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뭐 민주당, 조국당, 뭐 이준석 당, 무슨 당 그 중에서 고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 후보 지지율도 차기 대선 지도자로 한동훈, 이재명, 오세훈 뭐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쟁자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역대 보면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좀 항상 높게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질문 구조가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항상 그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여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높게 나왔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당 지지율보다도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그냥 거의 고착화되고 있어요. 네네. 이것도 당에도 빨간 신호지만 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도 빨간 신호지만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빨간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연임이 안 되잖아요. 중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평가 같은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되는 순간부터 누구와의 싸움이냐? 제가 봤을 때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5년이라고 한 시간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 5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시간과의 싸움이지. 뭐 그때 뭐 예컨대 뭐 내가 재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야당 후보와도 경쟁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럴 일이 전혀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굉장히 멋있는 말씀 후보 때 하셨었는데 전광판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되면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되면 전광판을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아직 축구 경기를 하는데 90분 경기를 하는데 지금 80분 남은 경우하고 10분 남은 경우하고 똑같이 뛰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전광판은요 이미 이제 전반전이 끝났어요. 전반전 끝났고 후반전이 딱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2대0, 3대0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뭔가 포메이션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폼을 바꿔가지고 공격해서 그 실점을 갖다가 만회해야지. 뭐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전반하고 똑같이 간다 그러면 전반 2대0인데 후반에 또 두 골 먹으면 4대0으로 정권을 뺏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저희 대통령 되셨을 때 생각이 처음엔 이러이러하게 나가야 되겠다. 전반 이렇게 했다가 보더라도 전반전에 그게 좀 여의치 않았다라고 하면 바뀌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트라이커를 은바페를 썼는데 은바페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손흥민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전광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치들하고 좀 더 상의도 좀 잘 하시고 해가지고 전술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요. 최근에 우리 이제 현종님이 며칠 전에 자기 칼럼에도 문화일보 칼럼에도 썼는데 우리 대통령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상남자이지 않느냐. 멋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뭐 언론인들한테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후보 시절에 이재명하고 그때 갑툭전을 벌이면서 뭐 이게 막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지지율이. 네네. 예를 들면 그럴 때 나는 뭐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했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럴 때는 이게 말이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아까도 대통령 되고 나서의 지지율은 국정 운영 수행에 대한 평가, 국민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뭐 개의치 않겠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민심을 그냥 무시하거나 외면하겠다? 그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가면. 네네. 이게 후보 지지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거를 쳐다보지 않고 별로 개의치 않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그러면 민심은 별로 그 고려치 않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이웨이 가겠다?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몇 퍼센트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48점 몇 %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20%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그 지지율이 네. 그 40%로 쪼그라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50%를 지지했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예. 50%를 지지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예. 그런데 50%더 지지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야당 후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로서 그것도 그냥 여당 후보입니까? 180석까지는 어마어마한 여당 후보로서 온갖 공작 같은 거 뭐 윤석열 커피니 뭐 대장동의 몸통이 뭐 윤석열이니 그다음에 뭐 영부인 관련해 가지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50% 이상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건데 음.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허들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그 일희일비 안 하는 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 난 국민만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은 국민이 과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국민인데 그렇죠. 대통령이 과연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인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이 이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이 이제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진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대통령께서 이제 꼭 진짜 유념하셔야 되고 도대체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그 안타까움마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혁진님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우리들의 이 뭐랄까 가슴 속에 담긴 것들 우리들이 뭔가 외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주목해 주질 않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간판 야당은 굉장히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감독님 오늘 김민석이 말이죠. 무슨 그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자기가 뭐 추석 민심 뭐 이거를 뭐 나름대로 했다 해가지고 추석 민심을 자기가 파악한 민심을 보고 드리겠다. 대국민 보고 뭐 국민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예, 이 핵심은 이겁니다. 예,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기 이제 제가 핵심 되는 것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심리적 정권 교체 국면의 배경으로 세 가지를 짚었어요. 김민석이. 네네. 첫째, 이재명 지도부와 민주당의 안정이 대세 기반을 형성하고 이건 또 명비어천가를 불렀고요. 둘째, 겸상불가의 윤한 갈등으로 여권발 정권 붕괴 심리 확산과 윤한 양자 공동 추락이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는 계속될 것이다. 3.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차기 후보도 믿기 어려울 만큼 고립되어 갈 것이다. 2번, 3번을 이렇게 꼽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극단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면서요. 이런 식의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되니까 이게 두려움 또 이걸 지키고자 하는 거기서 이제 계엄을 그러니까 김민석이 계엄을 여기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네네. 오늘 참 좀 재밌는 논리 비약을 여기서 발견을 했는데 이제까지 김민석이 마르고 닳도록 계엄 근데 근거 대봐라 일도 못 됐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저런 이제 민심 악화 돼갖고 뭐 심리적 정권 교체가 되니까 저걸 어떻게든지 차단시키기 위해서 충암파 중심의 계엄 뭐가 있을 수 있다. 저런 식으로 갖다 붙인 거고요. 끝으로 이제 김건희 리스크다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겁니다. 거기 보면 김건희 여사의 국정 영향력은 황제조사, 모친 가석방, 의대 정원 등 정책과 인사, 공천 개입 등 전방위적이다. 통제권 밖의 1위 권력이며
자제는커녕 더 강화되고 기획 노출될 것이다. 감옥만은 안 가겠다는 김 여사의 권력 의지와 생존 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다. 이게 영부인 정치는 광폭 행보가 아닌 광기 정치 흑역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결론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런 민심을 제대로 보고 이걸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당이니까 뭐 저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 이 정권의 그 존재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굉장히 센 워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죠. 네. 성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제 듣기도 싫어. 그냥 김민석이 아니고 하도 계엄하니까 그냥 개민석이었던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런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그 지금 현 상황을 정세를 저렇게 오독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네. 그러니까 두 사건에 대한 판결이 10월이나 아니면 11월 초에 나올 거고 그런데 그게 겉으로야 태연한 척 하더라도 얼마나 속이 그냥 그렇게 좀 뭐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하겠습니까? 뭐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제일 심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음 달에 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10월 16일.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뭐 이렇게 형편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그것에 반비례해가지고 오히려 뭐 하늘을 갖다 찌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의 몇 배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경선에서 겉으로야 이재명 대표가 뭐 득표율이 어마어마하다 했지만 투표율이 처참할 정도의 투표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호남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틈새를 노려서 조국 당이 지금 그 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그 뺏어가게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선을 미리미리 좀 돌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그 좋은 그 방향을 그 하기 위해서 저런 상식적으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별 공감이 되지 않는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가능한 한 말을 안 하는 게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이야기 해봤자 오히려 윤 대통령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김민석이 여기 가만히 보면 김건희 여사 이 리스크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장난을 치고자 하는 이런 속셈 이런 게 훤히 좀 들여다 보여요.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10월에 있을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 이재명 1심 판결과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이게 이재명에게 굉장히 어떤 뼈아픈 그다음에 이재명의 이 지금 상황을 완전히 180도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그건 그거고요. 우리 이 집권 세력이 말이죠. 여권이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요. 감독님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또 페이스북 글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의정 대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그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 얘기를 했는데 추석 전에 좀 성사되나 기대가 있었는데 좀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로써 연휴가 끝나는데 연휴 끝났다 해서 이게 뭐 물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최단 시간 내에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의정 대란을 근본적으로 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야 의정 특히 의료계하고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해법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냥 공중보건이 군의관 투입한다고 그거는 이제 임시 방편이죠. 땜빵이죠. 아닌 말로. 땜빵이지. 의료계가 여기에 공식 아주 그 전적으로 합심해서 함께 협력하지 않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여야 의정 이 합의체
오늘도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 계속 혼자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의료계 인사들 1대1로 만났고요. 오늘도 또 의료계 인사들을 비공개 접촉하기로 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거의 막판에 될 듯 될 듯 하다가 네네. 좀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너무 좀 세게 나와가지고 그 의사들을 좀 실망시켰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의료계에서 8개 단체가 다가왔어요. 이 협상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다가 약간 이게 뭐지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의정 이 협의체를 가동시키고 거기서 뭔가 전 국민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 해법 제시하면서 이 의료 대란의 어떤 출구가 보여야 됩니다. 네네. 이걸 해놓은 상황에서 10월에 그 이재명의 그런 그 1심 판결과 재보궐선거를 받아야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를 맞이해야지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새로운 정치적 그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10월에 그게 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대통령도 그 지지율 보시고 조금 놀라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석 지난 다음에 지지율은 또 어떻게 갈 것인가. 김민석 말대로라고 하면요. 대통령 지지율 한 자릿수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요번 추석이 그 지금까지 잘 그 지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 연휴까지 오늘까지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걱정했던 것처럼 더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이 몇 석입니까? 108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을 받고 무슨 정책이라도 하려고 하면 지지율이 최소한 40% 50%이 정도는 돼야지 그럼요. 그래야지 저런 무도한 그 야당이 그 야당 권력 입법권을 저런 식으로 남용하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의료 문제니까. 네. 그런데 솔루션은요.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맞대고 모여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 말고는 한동훈 대표가 제기한 이 솔루션 말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정부가 여태까지 그 내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려버리겠다. 2,000명이고 뭐고 다 없이 그냥 그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없었던 걸로 다시 다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는 뭐 의사들이 돌아오겠죠. 하지만은 그거는 솔루션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그거를 원하는 국민들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열린 마음으로 오픈된 그런 상황에서 그 여당과 야당,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의사 그 관련 단체들까지 다 모여서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그래야지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기 시작할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그 의료 현장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 기회에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패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거를 의사들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패자가 됩니다. 네네. 모두가 패자가 되고 또 야당은 그거를 이제 지렛대 삼아 가지고 대정부 공세 강화할 것이 뻔하고요. 이런 걸 또 뭐 탄핵하고 연결시킬 것도 불보듯 뻔합니다.